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플러스 화요일 오늘은요. A1 컬리지 프랩에서 정보를 나눠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A1 컬리지 프랩과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시는 MSC 브레인 그룹의 안진훈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네. 와,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진훈 박사님을 제가 좀 먼저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뇌인지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요.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연세창의공학원 원장님 그리고 MSC 브레인 컨설팅 그룹 대표세요. 그리고 브레인 OS 연구소 대표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 또 중국에서는 칭화대 한국에서는 연세대 등 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안진훈 박사님 저희가 이 미국의 신문 그 칼럼에서도 뵀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네. 또 직접 뵙게 됩니다. MSC 브레인 그룹에 대해서 좀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이제 사람의 뇌 성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류하는 정도는 한 1억 1,337만 904가지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모든 AI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화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어떤 식으로 개인화할 거냐인데 네.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 구글 어마어마한 개인에 대한 행동 빅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접근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사실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역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네. 개인의 성향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식 서비스를 하는 네. 교육뿐만 아니라 HR, 뭐 헬스케어 이런 쪽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네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교육 플러스 시간이니까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개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글로벌 인재.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네네. 그럼 글로벌 인재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삼성에서 우리 이건희 네. 회장님께서 이제 초일류 기업을 네네. 만든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초일류 인재가 있어야 초일류 기업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한 초일류 인재는 과연 어떤 인재냐? 예, 예. 또 우리 사실 부모로서는 그런 자녀를 그렇게 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왕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이라는 어떤 그 현실의 구조가 조금 있어요. 네. 이제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가 산에 비유한다면 에베레스트를 우리가 만약에 등반을 한다.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최고의 탑을 남겨놓고는 네. 급격하게 경사가 급해지잖아요. 올라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마지막에는. 네. 자, 이 얘기는 일정한 부분까지 올라가는 방식하고 네. 마지막 최후의 정말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예. 길이 다르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다면 네. 마지막엔 이렇게 뭔가 좀 비약을 하고 도약을 하고 점프를 해야 되는 네. 이제 그 부분의 방식에 있어서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좀 얘기하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양적인 방식이 있다면 네네. 마지막에는 뭔가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오.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인데 예. 양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접근도 중요하지만 네. 마지막엔 좀 질적으로 이렇게 비약하고 도약하는 네. 그런 양과 질적인 이 방법을 동시에 겸비해야만 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양적 접근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다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네.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그러면 약간 뭐 집약적으로 아이에 맞게끔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시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최고의 자녀를 만드는 그 글로벌 초인류 인재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프로페셔널 부모님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부모님 이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 엄마를 하면 이제 초보맘이죠. 사실 우리가 뭐 전생에 아이 키운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초보죠. 예, 초보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좀 프로페셔널 마음이다. 이건 좀 고수 마음이죠. 네. 이 먼저 고수 엄마들은 뭔가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 저거를 축구로 비유하면 네. 동네에서 축구하는 거하고 조기 축구하는 거하고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조기 축구하는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 내가 축구 좋아해서 볼 열심히 차서 잘하는 거 이건 이제 어쩌면 우리 엄마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개구리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전 이걸 이제 좀 개구리형 인재다. 개구리형 인재는 네. 뭐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엄마가 네네. 전략 없이. 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왕개구리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개구리의 근본적인 한계가 왕개구리가 되든 뭐든 다 우물 아니라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만약에 우리 아이를 정말 프리미어 리그에 갈 수 있는 네. 그런 세계적인 좀 월드 클래스로 키우고 싶다. 네. 그럼 뭐죠? 이미 엄마들은 처음부터 우리 아이를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냥 어떤 선생님이 좋고 열심히 과목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네. 특히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그게 맞는 솔루션을 내놔야 네. 실제로 아이는 성장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진단 기반 우리 병원 가면 예.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예, 보죠. 제일 먼저 네. 진단하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죠? 아이 뇌는 다 그냥 블라인드 상태가 된 거죠. 블라인드 상태에서 그냥 아이를 열심히 해라. 네네. 네가 이렇게 꿈을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시 이제 프로 마음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의 뇌를 진단하고 네네. 그게 맞춰서 맞춤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또 솔루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맞게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뇌진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뇌 유형은 몇 종류고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전체적으로 나눈 건 한 1억 1,337만 904가지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저희가 심플리파이드 시킨 게 8,192가지예요. 그래도 엄청 많네요. 예, 예. 오. 이제 이 얘기는 예.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 이제 뇌인지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네. 우리 뇌가 어떻게 perception, feeling 느끼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conception, 어떤 식으로 thinking 하는지. 네네. 쉽게 얘기하면 자극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센싱하고 그것을 해석하는지 이런 속칭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네. 비헤이비어를 한다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뭐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줬어요. X가 네. 줬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싫어해. 네. 그럼 얘는 대체 어떤 식으로 센싱하고 어떤 식으로 띵킹했길래 예. 수학을 싫어하냐 이거죠.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 아이는 글을 텍스트를 주면 예. 그냥 빨리 읽고 내 맘대로 읽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안 읽고 이제 읽기의 습관이. 그럼 얘는 왜 그럴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왜 수학 싫어하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아이들의 뇌인지 프로세스가 망가져요. 자기가 원래 타고났던 뇌 성향이. 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쉽게 표현하면 예. 외부 대상을 바라보는 우뇌 성향의 아이들은 인지적인 렌즈가 커요. 쉽게 얘기하면. 네. 자, 그럼 인지적 렌즈가 큰다는 얘기는 패턴 파악을 잘하죠. 숲을 잘 보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디테일에 약하다는 얘기죠. 크게 보고 약간 디테일이 약하다. 예, 근데 네. 이 얘기는 이 아이는 항상 줌아웃 상태인 거죠. 예. 대상을 볼 때. 멀리서 본다는 네네.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좌뇌적 인지가 강한 아이들이다. 네네. 그럼 이런 아이들은 항상 줌인 상태예요. 네, 집중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렌즈가 되게 작죠. 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잘 보죠. 예. 근데 이제 요런 렌즈가 작은 애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엔지니어링이나 공대 쪽에 또 많고. 그렇죠. 공대 쪽이나 또는 자연과학 쪽 그 다음에는 네. 이런 쪽 가죠. 근데 특히 이제 공대 쪽 하는 아이들은 이 렌즈가 되게 작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사물을 볼 때 부분을 잘 보죠. 네네. 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네. 전체를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보완해 갖고 개발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 말씀이세요? 사실은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제 공부할 때는 네. 좌뇌적 인지가 도움돼요. 예, 이제 예, 보시면 렌즈가 적잖아요. 네네. 그럼 얘들이 이걸 부분 볼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부분 보는데 얘들이 어떠냐면 데이터를 순차 처리를 잘해요. 예.
그럼 이 얘기는 사고력과 분석력과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때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더 잘해요. 네. 그리고 대학 가면 더 잘하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인지를 많이 하는 게 백인들이에요. 아, 네. 인종별로도 좀 다르군요. 예,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인종차별적인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그 분석했을 인종적인 때. 일의 특징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아, 문화적인 네. 특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 분석력, 집중력이 좀 좋다 보니까 네. 얘들 어릴 땐 좀 어리버리해요. 네네. 예, 이제 분위기 파악 안 되고. 실제로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예, 그다음 예. 적응력이 떨어지고. 네. 적응력 떨어지니까 이제 꽂아놓은 볼이 자르죠. 그리고 이제 자극에 대해서 렌즈가 작다 보니까 예민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이제 고지식하죠. 예, 예. 이제 이 얘기는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제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는 사회적 인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대생이다 이러면 분위 파악 못하고 사이언스 좋아한다 이러면 뭐죠? 아 분위 파악 안 되는구나. 아예 사회성 떨어지는구나.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와도 출세를 못하죠. 왜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공부는 네. 잘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도 네. 이제 연구 논문을 보면 사회적 인지와하고 실제로 이 공부 잘하는 이런 인지적 뇌하고 예, 예. 조금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연구에서. 네. 예전엔 전면적인 좀 상반된다 했다가 네. 최근 연구들은 이제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공부 잘하면 좀 어리버리한 면이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기 것만 좀 잘하는 예, 그런 예. 경향이 또 사회성 되게 있는데. 좋다 보면 또 공부가 조금 빠지는 이제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측면들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든 자녀 아이든 네네. 실제로 뇌인지 훈련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각자에게 좀 개발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얘가 늘 줌아웃돼 있어. 그럼 줌인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릴 때 되어져야 되는데 네. 나이를 먹으면 이미 이제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미 이제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광고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1 컬리지 프랩에서 정보 나눠주시는 화요일인데요. 특별히 MSC 브레인 그룹의 안진훈 박사님께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정보 함께하고 있고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A1 컬리지 프랩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23-938-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아리아리요 스리스리요 아리수요 13.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MSC 브레인 그룹의 대표이신 안진훈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A1 컬리지 프랩과 협업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뇌인지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 미국의 하버드 의대 또 중국 칭화대, 한국의 연세대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자녀를 글로벌 초인류 인재로 키우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뇌 진단 이야기 하시면서 8,000개 이상의 그런 종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실 때도 우리 아이는 얘는 좌뇌예요? 얘는 우뇌예요? 이 정도는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아이들의 제가 뇌인지적 렌즈 네. 그 사이즈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0에서 21까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9다. 네네. 그러면 이제 렌즈가 작죠. 이제 21로 작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19면 이제 얘는 기계공학이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돼요. 네, 전공이 전공도? 다 나오죠. 그럼 이제 18이다 그럼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17이면 전기전자 뭐 이런 식. 16이면 뭐 산업공학. 예. 15면은 의학. 오. 이제 이런 식으로 14면은 이제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렌즈의 사이즈에 따라 아이들의 이제 타고난 진로 적성들이 다 나오죠. 그것까지 예. 볼 수가 있군요. 네. 운에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예.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인지적 특성이 환경에 의해서 또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환경적 특성을 또 추적을 해요. 그럼 이제 얘들이 어떤 환경에 이 아이의 뇌가 노출되는지 인지가 그걸 네. 저희들이 또 추적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환경의 노출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학습할 때 이제 아시아 쪽은 예. 대개는 뭐냐면 수학 학습에 되게 매달려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애들이 뇌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운의 성향의 아이가 네. 예를 들면 지능이 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시켜요. 네. 그럼 창의성이 죽어버려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좀 좌성향의 아이들은 네. 수학을 시켜도 창의성이 덜 죽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운의 아이들은 수학을 뭐냐면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선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러면 뭐냐 예. 얘들의 뇌의 공간 지각력, 그다음 여러 가지 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운의적 특성들이 사라져 버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좌뇌 성향 아이들은 수학을 시켜도 예. 얘들은 순차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면 뭐냐면 뇌가 데미지를 좀 덜 받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훨씬 아이들의 뇌를 좀 지켜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아 쪽 애들은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뇌가 좀 망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웩슬러 검사에서 IQ 한 140대 정도 나왔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IQ 한 108, 109로 떨어져요. 더 개발되고 또 유지도 할 수 있는 IQ였지만 오히려 그렇군요. 망가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제 왜 그러냐 교육하는 기관들은 수학은 수학 가르치고 영어는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 뇌 인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좀 보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개발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개발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부분들을 좀 고강도 인지 훈련을 시켜서 네. 순차 처리를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창의성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지켜주는. 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창의성과 이제 예를 들면 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 아이들이 수학을 곧잘해요. 예. 그럼 얘가 이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쪽 언어 능력이 이미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 거죠. 예. 그럼 또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영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네. 그럼 이미 이제 저희 쪽에서 검사를 해보면 네. 이미 얘는 그쪽이 지금 기능을 많이 잃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안타깝죠. 왜냐 공부를 시켰어.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이렇게 리더십도 했으면 좋겠죠. 이래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문제는 뭐죠? 한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를 얻으려다가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거죠. 네네. 마치 이런 거죠. 뭐 제가 오른손 자를까요, 왼손 자를까요? 이렇게 물으면 가만 생각해보고, 나 왼손 필요 없네, 왼손 잘. 나중에 왼손이 필요한 거죠. 그럼 다시 회복을 못하는 이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조금 진단을 하고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적 접근 이게 이제 예. 프로페셔널 마음들의 예, 어떤 예, 특징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셨는데 일단은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각 대학별로도 원하는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성을 좀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학생으로도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가능하죠.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 뇌를 이제 좀 다치지 않고 예. 더 개발시키는 좀 쉬운 방법을 하나 네. 알려드린다면 네. 그 한때 한국에서 이제 방탈출 게임이 되게 네,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예. 이제 그 똑같은 건데 문자 탈출 게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읽기를 가르치면 예. 일반적으로 읽기는 저희가 책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용도의 읽기예요. 예. 근데 이런 읽기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뇌해력이에요. 네. 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드린 방탈출 게임은 그 방탈출 게임을 만든 사람이 전부 암호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방 안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이 암호를 풀면 예.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글이라는 거는 예. 저자가 원래 뇌 속에서 시공간 4차원에서 자기 생각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1차원의 리니어한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4차원의 생각을 예. 1차원의 문자 속에 자기 생각을 가두는 거하고 같아요. 예. 암호화시킨 거죠. 네네. 그럼 우리 아이가 글을 읽을 때 거꾸로 이 1차원의 글을 읽고 예. 4차원의 저자의 생각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사고력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예,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예. 아이들이 저자의 원래 시공간 4차원의 생각을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진짜 읽기라는 거예요. 이게 뇌 변화를 시키는 읽기예요. 네네. 그냥 읽어라 할 때 그냥 쭉쭉쭉 이렇게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읽기가 아니라 예. 나의 뇌를 변화시키려면 네. 이 글을 읽고
저자의 살아있는 생각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 개발이 돼요? 예, 그것도? 예, 이제 그게 이제 아.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변할 때가 언제냐면 예. 위대한 스승을 만날 때예요. 자, 스승을 만나면 뭐죠? 직접 만나면 우리 이제 최근에 한국의 허준희 박사가 네. 이제 그쵸. 필즈상을 탔잖아요. 예. 이제 그분도 뭐죠? 역시 위대한 스승, 스승을 그쵸. 만났죠. 네. 이제 그만큼 아이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이제 뭐 노벨상 네. 탄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면 최고죠. 네. 엄청난 뇌변화가 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만날 수 없다면 예. 저는 뭐죠? 고전을 통해서 위대한 저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네. 책을 통해서 예, 예. 특히 옛날 책이요, 고전이요? 예, 고전이죠. 이제 고전은 뭐죠? 인류 역사가 이미 검증된 최고의 뇌예요. 예. 그럼 이제 문제는 그 고전을 내가 그냥 읽으면 예.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이라는 네. 거죠. 근데 그 고전 읽을 때 저자의 뇌를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면 그 위대한 저자의 사고하는 방식, way of 네. thinking,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세계관,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이때 뭐냐 나의 뇌와 이 저자의 부활시킨 뇌가 예.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죠. 네. 그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아, 예. 그때 뭐죠? 아이의 뇌는 바뀌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만나고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뇌를 만나고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뇌를 만나고 소크라테스의 뇌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뇌는 어마어마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예, 예. 네. 근데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데 이제 방법을 좀 알려주고.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리딩하는 방식에 읽기의 네. 방법을 좀 알려줘야 돼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방식으로 글을 읽게 되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습득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말하고 듣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이 부분들은 원래 인간의 뇌에 선천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예.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뇌의 왼쪽에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건 뭐죠? 듣고 이해하는 능력. 예. 그다음에 이제 브로카 영역이다. 이거는 말을 구사하는 능력. 네. 근데 이건 세팅돼 있어요. 네. 근데 읽기 능력은 인간의 뇌에 어디에도 세팅돼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이게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에 최근에 생긴 일이거든요. 문자가 발명되고. 그러면 뭐냐? 우리 아이한테 어렸을 때 이 읽기와 관련된 방식을 제대로 세팅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글을 읽을 때마다 네. 실제로 뭐냐면 글을 문자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 그 저자의 뇌를 부활시킬 수 있는 복원시킬 수 있는 네. 쉽게 얘기하면 저자가 암호화시켜 놓은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능력을 아이한테 어릴 때 세팅해주면 네.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난 것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럼 어릴 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소년 때도 이게 좀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성인도 가능합니다. 성인도 예,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가장 시니어들을 위해서 예.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고강도의 인지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훨씬 그런 부분에서 뇌를 잘 쓰게 되는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알츠하이머 예방,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또 쓰이고 네. 또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잖아요. 예, 이제 예. 인지 영향을 강화하죠. 네. 아이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세팅을 좀 해주자는 거죠. 좀 일찍 한다면 또 좋으니까. 예,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말씀이신 예, 예. 건데, 제가 그러면 아까 공부도 잘하면서 리더십도 뛰어난 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쉽게 한국식으로 얘기할게요. 자, 욕심 있고 성실한 애가 있어요. 욕심 있고 성실하고.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똑순이들이죠. 네네. 근데 이제 뭐죠? 애는 욕심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해. 이거 이제 뻥쟁이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욕심은 없는데 시키는 거 잘하는 성실, 범생이죠. 예. 근데 어떤 집에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욕심 없고 게을러.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엄마들은 고민하는 거죠. 우리 애는 욕심도 없고 게으르고 시키는. 근데 사실은 뭐죠? 네.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다 후천적으로 좀 예.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랬을 때 엄마들 욕심은 좀 욕심도 있고 예. 성실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켜서 성실한 거 좋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성실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야 뇌를 또 안 다쳐요. 아.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우리 아이들을 만들 때 네. 예를 들어 미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는 운동 많이 시키잖아요. 예. 자, 운동이 인지를 좋아지게 하거든.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운동시켜서 피지컬을 좋게 하는 게 이게 사실 인지 역량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버드 의대 우리 네. 존 네이티 교수님이 운동하시는 데가 먼저 그 책을 그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하고도 네. 협업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예. 역시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를 시켜. 동기부여. 예, 네.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이제 이 문제는 시키면요. 예. 아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예.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록 인지 역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키면. 예. 예. 그래서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키워주는 게 예. 첫 번째 아까 욕심을 갖게 해주는 거고. 아. 아이가 욕심을 가지면 저절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네. 하게 돼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성실성도 좋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는 방식이 좀 필요한데 욕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난 별로 욕심 갖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면요. 가장 심플한 거죠. 네. 좋아하게 해야 돼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는군요. 예. 이렇게 오, 아이들의 이해했어요. 호기심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관찰하고 아이가 그래서 이제 백인 우리 엄마들은 네. 아이들의 이걸 단순히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보시지 말고 네네. 다양한 환경에 아이를 노출시켜서 이 아이가 어디에 흥미를 보이고 어디에 적성을 보이는지를 찾아주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 예, 네, 예. 자꾸 근데 우리 이제 경험하고. 우리 아시아 쪽 이쪽 엄마들은 네.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싫어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아까 렌즈가 크니까 네. 예민하거든요. 아,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실패하면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하잖아요. 좀 빠른 길을 좀 찾고 싶어하고 이래서 예. 근데 예. 그게 저는 오히려 뇌는 지그재기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쪽 저쪽 실험해보고 네. 그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네.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죠. 네, 네. 좋아하는 걸 찾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예, 그러다 그러면 보면 지가 스스로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열심을 하게 되니까 아, 네. 그러면 뭐냐 성실성이 높지 않아도 예, 예.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이런 그렇네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리더십까지 또 형성이 될 수 키워지는. 있는 거고. 네. 와,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SC 브레인 그룹의 대표 안진훈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정보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A1 컬리지 프랩과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A1 컬리지 프랩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3-938-0300, 323-938-0300번이고요. 박사님 또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